네, 이번 시간은 기초정보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기초정보 등록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거래처 등록, 그리고 두 번째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거래처 이월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총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한 항목당 3점씩 해서 총 6점의 그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로그인 화면에서 회사 코드를 세무라고 해서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거래처 등록이라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 해당하는 거래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처들을 등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회사 등록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했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한 거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거래처 등록은 우리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은 어디서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우리 메뉴에 보시면 회사 등록 밑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일단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 등록했을 때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그 화면이랑. 그래서 왼쪽에는 여러 가지 회사명들 리스트가 쭈루룩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거래처들 쭈루룩 리스트 있는 그 칸을 보시면 총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거래처를 분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부터 보시면 일반 거래처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거래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상품을 구입했다라든지 또는 컴퓨터나 그런 비품을 구입했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거래처를 이러한 거래처, 일반 거래처 탭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유라전자도 있고 세라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회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유라전자를 클릭을 해볼게요. 유라전자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유라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 성명, 그리고 업태 및 종목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입력됐는지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회사 등록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탭으로 가실게요. 자, 금융기관 탭은 여러분들 교재 196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금융기관 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금융기관, 은행에서 거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 우리가 보통 예금이 있다, 또는 정기 적금이 있다, 또는 정기 예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금융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그래서 거래처명은 은행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계좌번호 적는 칸, 그리고 이렇게 유형을 적는 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항목을 클릭하시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조금 다르죠.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닌 이런 식으로 구성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특이한 게 코드 번호가 조금 특이해요. 지금 우리 일반 거래처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총 5가지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102, 1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코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알림 보이세요? 이 밑에 알림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101부터 9799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 범위 내에서 숫자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내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코드는 우리 시험 문제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금융기관 보시면 코드 번호가 조금 약간 다르죠. 코드를 클릭하시면 밑에 보시면 98000부터 99599까지 이 범위 내로 코드를 입력하라 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만 보고도 뭐 일반 거래처인지 금융기관인지 이렇게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범위를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칸이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탭 볼까요? 신용카드 탭. 자, 신용카드 탭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국민카드, 요거는 이제 매출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카드다. 그리고 뭐 기업카드, 요거는 매입할 때 쓰는 카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드에 대해서 각각 카드의 용도와 뭐 이런 카드 번호들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그러한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교재 198페이지 보시면, 자, 198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의 거래처를 예지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지라는 회사를 가는 게 먼저 첫 번째겠죠. 자, 일단 회사 변경 이 버튼을 누르시고, 자, 예지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회사 변경이 됐다라는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거래처 입력하시오라는 문제니까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 밑에 있는 거래처 등록 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조금 익숙해질 겸 직접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 번호가 나와 있죠. 코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코드 번호 그대로 쓰시면 되죠. 1017 엔터 치시고, 자, 거래처명 되어 있는데 거래처명 어디 나와 있어요? 자, 거래처명 상호라고 나와 있죠. 주식회사 리본. 그래서 주 리본이라고 엔터 치시면 되고, 엔터 치시면 이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형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동시라고 하라. 그래서 동시라고 되어 있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는 코드랑 거래처명만 지금 생성한 상태이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 리본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해당하는 회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자, 요걸 써야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133 81 263 71.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야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대표자 성명 해서 대표자 김시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시우 엔터 치시고, 자, 업종 보시면 지금 업태랑 종목이 나와 있죠? 업태 도소매, 종목 사무용품. 자,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업태 도소매 엔터 치시고, 종목은 사무용품. 자, 엔터 치시면 되고, 자, 사업장 소재지 나왔죠? 자, 이것도 자, 그대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별도로 뭐 우편번호 쓰라는 얘기 없으니까 이 말풍선 말고도 그냥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된다. 그래서 서울, 자, 강남구 역삼 30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요 내용들 다 체크가 됐죠. 그래서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 등록번호는 우리가 요 오른쪽 창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왼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고, 입력이 다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닫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처를 직접 입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우리가 왜냐면 회사 등록할 때 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볼게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보시면 자, 요거는 일단은 기초정보 등록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위해서 세무라는 회사로 다시 바꿀게요. 세무라는 회사로 다시 바꾸고, 일단은 우리 이 기초정보 등록에서 거래처 등록 우리 방금 했던 거 바로 밑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자, 여기를 일단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같이 보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화면이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네, 복잡해 보여요. 지금 보시면 자, 제일 왼쪽 보시면 계정 체계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계정 체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은 뭐냐면 이 당좌 자산은 요 코드 번호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당좌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요 코드 번호 내에서 재고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 쭉 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산, 부채, 자본을 크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해당하는 자산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화면이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해당하는 자산의 그 섹션으로 바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거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롤이 굉장히 길죠. 요 화면이 뭐냐면 계정 과목을 모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든 계정 과목을 여기다 다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찾기 힘들면 여기 뭐 만약에 뭐 상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재고자산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이 딱 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화면은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모여있는 그런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왼쪽 보시면 코드 번호 나와 있죠. 이게 코드 번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직접 입력하는 거 없다 그랬죠. 우리 무조건 이 코드 번호를 통해서 F1을 눌러서 이제 우리 코드 번호 입력하는 거 기억나시죠? F1 눌러서 계정 과목 입력하면 코드 번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각각 계정 과목에 부여된 고유한 코드 번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계정 과목 이름이죠.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나와 있어요. 성격은 사실 뭐 시험과는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은 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관계도 뭐 여러분들 뭐 크게 쓰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코드 번호랑 이 계정 과목 있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계정 과목을 클릭할 때마다 이 가장 오른쪽 화면이 또 바뀌죠. 그래서 요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현금이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뭐 계정 코드, 그리고 뭐 성격, 그 다음에 뭐 과목 코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적요가 있죠. 적요. 이 적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적요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뭐 회계 같은 걸 할 때 그냥 분계만 뭐 차변에 현금, 뭐 대변에 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뭔가 메모처럼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는 것처럼 해당하는 분계에 대해서 그 조금 뭔가 조금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적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요들은 이 현금은 현금인데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한 그런 내용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적요는 우리가 직접 다 이제 한글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요 번호를 부여를 해서 우리 단축키 뭐 단축키 누르듯이 해당하는 적요 이 넘버만 입력을 하면 이 해당하는 이 내용이 불러와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 적요 같은 거는 이제 한글로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축키처럼 이렇게 적요 넘버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코드 번호랑 거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메모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번호를 부여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분개할 때 번호만 입력하더라 하면 그 해당하는 저기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요도 여러분들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풀어볼 건데 어쨌든 적요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좀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개정 과목이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검정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뭐 무슨 뜻이냐, 무슨 차이냐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자,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뭐냐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 있죠. 자, 요 빨간색들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다 누구나 사용하는, 누구나 어떤 회사든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 수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건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따로 뭐 수정하거나 그러지 마라. 요거는 기본적인 개정 과목이니까 그대로 써라 라는 뜻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 반면에 검정색 글씨는 이거는 그냥 너네 회사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아라.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그러한 개정 과목으로 수정해도 된다. 그러한 뜻으로 그냥 이런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현금이라는 걸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화면에 현금이라는 요 글씨를 아무리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요 재예금, 요 검정색 글씨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 화면에 재예금 이렇게 해서 커서를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예금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금, 그냥 예금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계정 과목 명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쵸? 검정색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개정 과목들이 나왔지만 없는 개정 과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만 조금 내부적으로 특별히 사용하는 그런 개정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우리 회사만의 개정 과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복리 후생비인데 어느 특정한 부서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임의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성격 이런 것들, 그리고 적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개정 과목을 신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라든지 적요든지 우리가 필요한데 없는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추가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걸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 입력 방법 보이시면 계정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우리 여기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 계정 과목을 찾고 싶은데 이걸 언제 이렇게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을 때 너무 많다. 그쵸? 너무 많다. 그럴 때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기 창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복리 후생비에 대한 뭔가 적요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복리 후생비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서 복리 후생비를 쳐서 엔터를 치시면 복리 후생비가 나오죠. 자,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자, 또 한 번 지금 나온 게 지금 코드 번호가 127번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다른 코드로 511번 복리후생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지금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 또 611번대로 복리후생비, 또 다른 코드의 복리후생비가 나와요. 자, 엔터 치시면 600번대도 나오고 700번대도 나오고 800번대도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복리후생비가. 그쵸? 왜 이렇게 많으냐 복리후생비가.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 이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선물을 줬다든지, 또는 뭐 축의금, 뭐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줬다든지, 뭐 조의금을 줬다든지, 여러 우리 직원들에게 쓴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한테 썼을 때 어느 직원들한테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공장 직원들한테 우리가 명절 선물을 줬으면 500번대, 지금 보시면 복리후생비 보시면 지금 500번대에는 위에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직원들한테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쓴 거는 우리 회사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그 제품의 원가에 가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제품을 만드니까 그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직원의 인건비에 쓴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복리후생비까지 그 직원을 위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의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라는 이 카테고리로 따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500번대. 그래서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뭐 급여, 여러분 급여도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번대면 공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의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 코드 번호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 있죠. 뭐 통신비도 우리 공장에서 사용한 통신비면 우리 회사 제품의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다 500번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00번대인지 또는 자 그러면 쭉쭉 넘겨서 800번대를 볼게요. 800번대. 자, 800번대를 보면 지금 위에 판매비 및 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뭐다? 우리 회사의 그냥 본사 직원들, 그냥 일반직, 사무직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러면 800번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다 800번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공장 직원들, 즉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급여는 500번대였지만 지금 우리 일반직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800번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0번대냐, 800번대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제조 원가에 들어가느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가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뭐 600번대, 700번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다. 500번대 제조 원가 그리고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할 때는 컨트롤 F를 사용해서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정 추가 및 뭐 변경 해가지고 계정 추가하는 거는 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자,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을 할게요. 기본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을 예지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지라는 회사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예지라는 회사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뭐 계정 과목이나 뭐 코드 적요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기초정보 등록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지금 입력하라고 새로 요거를 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정 과목 코드가 853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85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 화면에서 853번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 스크롤을 내려서 800번대까지 가나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 가가지고 당좌자산 옆에 있는 요 코드 번호 제일 윗부분 있죠? 101 위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자, 853번이죠? 85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가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요. 그쵸?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스크롤을 힘들게 내릴 필요가 없다. 그쵸? 그래서 853 이 코드로 자동으로 들어갔고, 자, 이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뭘로 해라? 외주비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정 코드명을 바꿀 수 있는 요 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 이름, 외주비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엔터를 치시면 지금 여기 구분해가지고 3번 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나와요. 자, 요게 문제 3번 경비로 해라 라고 구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름을 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성격으로 넘어가서 요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경비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를 그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엔터 치시고 여기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적요 등록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드디어 적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적요에 대한 거는 메모랑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요 넘버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등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적요에 뭘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외주 용역비라는 메모를 써놓으래요. 그리고 그 현금 적요 1번에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어떤 뜻이냐면 자, 적요도 여러분 현금 적요 그 다음 대체 적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적표 입력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 거래다 그러면 현금 적요를 이용하는 것이고 현금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다 그러면 대체 적요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현금이 어느 한 변에 현금만 온다. 차변 또는 대변에 현금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현금 적요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자세히 볼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지금 적요 등록만 제대로 하면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요가 있는데 지금 문제 현금 적요 1번에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현금 적요에 1번에 적요 넘버에 1번으로 써서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요 넘버에 1번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시면 현금 적요로 넘어가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모를 하고 싶은 그러한 멘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외주 용역비라고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주 용역비.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적요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적요 등록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